아빠차 고민 많이 될 거예요.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 갈 때 이 차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마무리해봅니다. 안녕하세요, 모비티의 멘투드라입니다. 오랜만에 제가 폭스바겐의 티구안을 가져왔어요. 그냥 티구안이 아니라 바로 올스페이스라는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요새 고민이 많아요. 2세 탄생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빠 차로 어떤 차를 골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 차량 갖고 왔어요. 첫 번째 장점이 있어요. 일단 공간이 늘어났겠죠. 올스페이스라는 이름답게 공간이 늘어났고, 두 번째는 가솔린 엔진. 이 두 가지 장점을 가진 티구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폭스바겐 하면은 가운데 로고가 이렇게 떡하니 있고, 이 크롬으로 들어져 있는 이 부분 자체는, 이 마스크 자체는 너무 익숙한 폭스바겐의 마스크입니다. 제가 정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, 아빠가 되다 보니까 안전을 생각하게 되잖아요. 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, 이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. 왜냐하면 시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안전을 위해서 야간 운전할 때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. 특히 코너링 동적 램프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야간에 이제 캠핑을 가게 되면 좀 산간지대를 갔었을 때 큰 문제 없는 이 시인성,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헤드램프고, 디자인은 사실 굉장히 뭐 기존에 봤던 폭스바겐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. 이 가운데 여기 LED 요 정도 들어가 있는 거 포인트 말고는 폭스바겐의 그간 디자인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측면에 여기 레터링 하나 정도가 이 차에 좀 차이를 좀 보여줄 수 있고요. 휠 자체는 19인치고 트림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, 어쨌든 이 올스페이스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다.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은 여기 이 바디 컬러하고 사이드 미러 컬러가 조금 다르다는 부분하고, 사이드 미러가 조금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운전할 때 굉장히 편했습니다. 차량 자체의 이 전반적인 길이가 좀 11cm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. 기본 티구안보다. 뭐 디자인이 많이 어색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길어진 차체가 조금 운전할 때는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폭이 그렇게 생각보다 넓은 차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 도심에서 주행했었을 때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굉장히 흐름에 맞게 운전하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측면 디자인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럼 리어 디자인 한번 볼까요? 리어 디자인 역시 뭐 그동안 봐왔던 폭스바겐의 디자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. 어떻게 보면은 골프에서 이렇게 점차 사이즈가 커진 느낌이 좀 드는데, 리어 램프도 사실 이 LED라서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데, 사실 이 LED 램프가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조금 차가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데 요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런 게 들어가면 감성을 좀 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좀 차를 좀 돋보이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,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바깥으로 나오는 배기구는 살짝 가려져 있어요. 아래쪽에 좀 숨겨져 있어서 하이딩 돼 있는 타입이고, 보통 폭스바겐들이 이 부분을 눌러서 이 트렁크가 열리게 돼 있는데, 아쉽게도 티구안은 이 아래쪽에서 누르게끔 되어 있습니다. 트렁크 공간은 지금 3열에 펴놓은 상태고 7인승이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, 여기를 이렇게 살짝 열면 이렇게 가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 여기 잘 숨겨 놨습니다. 한 가지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, 이 부분이에요. 이게 사실 사고가 났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아우디 폭스바겐들이 이렇게 빨간색 반사판들을 트렁크가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이 안전에 신경 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진짜 사고 예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가족을 위한 차로는 좋은 차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리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실내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. 뭐 시트 컬러는 사실 지금 시승차로 제공된 차량은 블랙 컬러입니다. 개인적으로 브라운 컬러도 있고 블랙 컬러도 있고, 그런데 이 우드그레인 형태로 된 이 플라스틱 자체가 약간 어두운 톤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보다는 블랙과 이 조합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폭스바겐의 전체적인 시스템, 디자인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. 오토 홀드 버튼 있고, 뭐 이
모드 변경 버튼이 이쪽에 있는 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파킹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, 이 부분은 하이그로시 처리되어 있고 터치 형태로 좀 되어 있어요. 근데 진짜 한 가지 제일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시트 조작 부분이에요. 이게 열선 조작 버튼하고 냉풍하고 일원화돼 있는데, 이걸 터치하고 냉풍을 킬 때는 이쪽에서 터치로 조작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켜져요. 냉풍과 열이 같이 켜지는 방식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하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가운데 모니터는 굉장히 큼지막하고, 제가 폭스바겐 차량을 여러 번 지금 시승하면서 앱 커넥트, 바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데, 사실 한국형 맵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T맵만큼 편한 맵이 없습니다. 그래서 T맵이 이렇게 가운데 딱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편했어요. 음악과 이 T맵이 같이 보이는 UI 자체도 되게 자연스럽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 몇 번 조작하다가 지금도 약간 버벅거리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데, 조작하다 보면 가끔씩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. 그리고 HUD가 이 컴바이너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시인승이 좋아요. T맵과 연동이 돼서 방향 정도는 바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, 디자인 자체는 폭스바겐의 기존 차량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조수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승을 하러 갈 때 와이프를 절대 태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이 가격에 이게 맞나? 이게 수동이에요. 이것까지는 불편해 하지 않았어요. 속에 앉아요.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리는 타입으로 이렇게 운동을 좀 하시면 이렇게 시트가 올라갑니다. 내려가요. 근데 이 조작 버튼, 제가 싫어하는 게 이 다이얼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어제 이것 때문에 정말 와이프한테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. 왜 이 정도 가격에 기본적으로 레버 타입으로 이렇게 그냥 뒤로 적기는 정도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, 아무래도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성인 남자인 저도 이 손을 이렇게 돌릴 때 좀 불편함이 좀 있어요. 이거 전동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정도 가격이면 말이죠. 아빠 차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2열이겠죠. 그리고 3열이겠죠. 2열, 3열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아빠 차로 고민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, 어떻게 보면은 이 2열에 어떤 편의사양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. 특히 여기 시트 포켓이 이렇게 양옆에 두 개가 있고, 이 에어벤트는 이 3존이에요. 앞에 양 두 개를 공조를 할 수 있고, 이 공조 버튼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, 전체적으로 레그룸 충분해요. 그리고 시트를 이제 뒤로 제끼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좀 보면, 이게 좀 앞으로 나와 있고 이게 뒤로 갔었을 때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정도. 만약 이 시트가 지금 더 앞으로 가게 된다 그랬으면은 훨씬 더 좋겠죠. 현대기아처럼 여기 버튼이 있어서 앞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.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컵홀더가 있는 이 가운데의 부분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. 이게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서 이 앞쪽에 하이딩 타입으로 좀 더 고급감지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그러면 진짜 대망의 3열, 진짜 3열에 태울 일은 손에 꼽을 겁니다. 그렇지만 3열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길 밟고, 자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올려놓고 충분히 앉을 수 있냐? 못 앉아요. 그리고 리클라이닝이 좀 더 되니까 안 돼요. 3열 공간은 임시의 공간이구나, 아니면 조금 더 정말 작은 아이들만 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빡시네. 내리니까 일단 요 정도 이렇게 공간감을 좀 살펴봤어요. 그러면 다 접어서 트렁크가 얼마나 넓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었을 때 이 평탄화 부분은 좀 칭찬할 수 있는 게, 공간이 굉장히 늘어난 만큼 평탄화했었을 때 이 편안한 이 공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굉장히 크고 차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. 요새 진짜 캠핑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. 캠핑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, 사실 여기에 분리되어 있는 손전등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여기에 보시면 아울렛도 있어요.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콘센트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많은 그 콘센트들을 담을 수는 없어서
약간 그 형태를 좀 그걸 꽂아놓고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아쉽고 오랜만에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앉을 수는 없어요. 절대 앉을 수는 없는데 선루프가 굉장히 와이드해서 이 정도면 뭐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도 충분히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정도. 매트만 좀 어느 정도 구비를 하면 충분히 차박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를 접었을 때 공간을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 차량이 주행 성능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단 키를 보여드릴게요. 사실 키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. 한 가지 아쉬운 건 애들한테 좀 위험한 게 이 잭 타입이거든요. 이걸로 사실 예전에 좀 문제됐던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폭스바겐에서 점진적으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 보면 전자식 파킹도 있습니다. 후륜을 넣어볼게요. 저는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사실 운전하기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. 카메라가 다양한 각도로 보여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특히나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3D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뒤에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제일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. 특히나 그리고 이 뒷 라인에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가솔린이란 부분이에요. 지금 제가 봤었을 때 가솔린 엔진으로서의 정숙성은 초반에는 없어요. 가솔린의 장점을 뭐 이렇게 저소음에 좀 포커스를 뒀다라고 판단하시면 이 차량은 조금 그 의미에는 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스탑앤고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링 시에 굉장히 조용해질 수 있고 히터를 꺼보면 완전 고요해집니다. 시동이 깨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디젤의 TDI도 사실 소음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엔진과 TDI 그 디젤 엔진과의 격차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. 근데 한 가지 진동이 없어요. 진동은 확실하게 이 올스페이스의 가솔린 모델이 없습니다. 이 HUD가 이 T맵하고 연동이 돼서 일단 방향성 표시 정도 되고 이 가운데 있는 시인성 좋아요. 사실 제가 제일 이 폭스바겐 차량들 보면서 계기반 자체의 시인성이 이 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을 봤었을 때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서 운전하기 굉장히 편해요.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잡았을 때 느낌 자체도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여성분들이 운전했을 때 이게 너무 두껍거나 그러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인터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편이에요. 암레스트 자체가 조금 더 앞으로 뻗어 나왔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어 레버랑 이렇게 암레스트 이렇게 잡았을 때 위치도 아주 불편한 편은 아니라서 이런 형태로 운전을 했었을 때 나쁘지 않다. 패들 시프트도 있기 때문에 8단 아이싱 미션이 들어가 있거든요. 다단화돼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변속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초반에 제가 조금 불편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오토홀드를 켰었을 때 동작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다시 재출발을 했었을 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빡 나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성 운전자들이 놀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토홀드를 켰었을 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줬다가 다시 재출발을 했었을 때 살짝의 충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오토홀드를 끄고 주행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수납 공간이 있어요. 저희 이 부분은 와이프가 여기 비상금 숨기고 있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게 스피커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여기가 수납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동전이 없어서 잘 안 쓰긴 하는데 이쪽 사이드에도 좀 수납 공간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 지갑 같은 거 뭐 멤버십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닫아놓기는 굉장히 좋았다. 라는 부분들은 좀 칭찬하고 싶고 그 외에 이제 여기 무선 충전은 되는데 제가 플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충전 위치가 좀 안 맞으면 자꾸 여기서 알람이 좀 뜨는 부분들은 조금 불편했고 이 T맵을 쓸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아요. 진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좀 현대기아차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이 선쉐이드 되는 부분은 여기
앞쪽에 버튼이 있고 이쪽 뒤쪽에 썬루프 버튼이 있습니다.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도 잘 되고 연비 자체는 제가 좀 측정을 해보니까 한 공인 연비에 준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시내 연비보다는 고속 연비가 훨씬 좋았다. 시내 연비가 많이 깎아먹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스탑앤고가 잘 작동을 하면 연비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겨울이다 보니까 만약 히터를 키거나 이랬을 때 계속 시동이 걸리다 보니까 연비가 좀 나쁜 것 같아요. 그래서 봄, 가을 정도에는 하이브리드처럼 굉장히 연비가 좋을 것 같고, 지금 또 이 차량 같은 경우 시승차 관리를 폭스바겐은 좀 잘하는 편이라서 겨울용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연비를 조금 깎아먹는 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. 연비 자체는 2리터 엔진에 이 크기의 이 차량을 모는 데 있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연비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유지비 측면에서 저배기량, 사실 2리터 엔진이라는 부분이 있고, 가솔린이기 때문에 연비가 나빠가지고 좀 많이 들지 않을까. 하지만 이 내구성 좋은 정말 검증된 엔진과 미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 정도만 갈아주면 되고, 실제적으로 폭스바겐에서 5년 15만의 보증 기간을 준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저금리로 지금 프로모션을 좀 하고 있다. 할인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, 지금 이 차 가격이면 5천만 원 가격이면 조금 그렇지만 할인을 받고 구조적으로 딱 계산을 해봤을 때 딱 정확한 타이밍이 맞았다 라고 하면 시승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특히나 프로모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아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시승차를 받아서 시승을 좀 해봤어요. 사실 이게 하이테크적이진 않아요. 현대기아차가 너무 많이 좋아졌고, 전체적인 실내의 편의사양, 가격대로 비교하면 소렌토 6인승도 있고, 소렌토 하이브리드 6인승도 탈 수 있고, 산타페도 있고, 다양합니다. 하지만 이 차가 가격이 낮아지거나 프로모션을 잘 받아서 살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가격으로 보면 이 차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. 두 번째는 운전하는 편의감이에요. 사실 소렌토나 산타페, 팰리세이드, 사실 요게 이제 가족의 차량으로 보는데, 남편이 운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모든 차종들이 불편하지 않아요. 티구안 정도의 사이즈가 운전하기는 굉장히 편해요. 특히나 서울 도심에서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전체적인 걸 판단했었을 때, 그리고 주행을 했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. 그래서 이 핸들 돌릴 때나 아까 보여드렸던 주차할 때나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같이 부부가 쉐어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이 차량도 굉장히 추천할 만하고, 3열 접고 2열의 이제 레그룸이나 이런 공간도 충분히 좋고,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, 제가 장거리 주행을 폭스바겐으로 많이 해봤는데 그랬을 때 시트가 굉장히 생각보다 편해요. 제가 이 장거리 주행했었을 때 폭스바겐이 현대기아차보다의 피로도가 좀 떨어졌었다. 반자율 주행도 충분히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우월하다 이러진 않지만, 사실 이 가격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. 아빠 차 고민 많이 될 거예요.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공간, 성능, 전체적인 걸 다 판단했었을 때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차다.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 갈 때 이 차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마무리해봅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세요. 이상 맨투 드라이브였습니다.